우리 투명사랑이 분들, 전생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은 전생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진수성찬 카드와 수억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여기 타고난 행운이라는 카드도 나와서 원래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저런 기술을 익히면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자라났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아주 유능하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전생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여기 존경의 마음이라는 카드와 선녀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까지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백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은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생에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다 못해서 외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던 국가와 다른 국가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은 부족한 것 없이 여유롭고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 기린 카드도 나왔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이 어떤 높은 위치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급으로 따지면 되게 높은 계급이었대요. 전생에 회사를 대표하거나 조직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든 여러분이 속해 있던 그 조직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화목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런 전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갖고 태어난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을 더 크게 키워낸 그런 삶을 전생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래 타로 카드들을 보면 전생에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살아갔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카드를 보면 처음부터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 오브 완즈 카드가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나타내는 카드로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아까 이 타고난 행운 카드에서도 그렇게 설명드렸지만 애초에 좀 유복하고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좀 풍족하게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크게 주저하지 않고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청년기라고 하면 한 20대 30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20, 30대 시절에 악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일적으로 아주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기를 보냈대요. 청년기 내내 일적으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노력한 부분이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갖고 있던 것을 더 크게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청년기를 거의 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상사이자 부하 직원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력이 그 이후로도 좀 이어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4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내가 지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찾았대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생의 2, 3, 4, 50대까지 계속 일거리가 많고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기린 카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대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막중하고 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쉬는 시간 없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거의 일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관계적으로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았던 부분은 일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60대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이때는 거둬들이는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굉장히 크게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전까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그 방법을 몸소 체험하면서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대요. 젊은 날에 사서 고생을 한 덕에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손쉽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삶으로 들어서게 됐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막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독차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고 여유롭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셨지만, 특히나 60대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질투가 날 만큼 너무너무 잘 살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전생에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아주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셨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대표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전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번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지, 이 전생과 이번 생의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이번 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숙제나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언 카드를 더 뽑으면서 알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은 이번 삶에도 일적으로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이뤄내야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챌린지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은 지금도 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전생에도 여러분은 일을 되게 많이 했고 일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데 그런 삶이 이번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은 좀 호기심도 많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배웠고 다양한 과목에 관심을 두고 이랬을 것 같거든요.
현재도 여러분이 딱 한 가지에만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조금씩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다양한 기술들을 익히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악기 연주를 한다면 한 가지 악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을 배워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것저것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익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래요. 이번 삶에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지난 삶에서 못 배워보고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뭔가를 익히고 새롭게 도전하고 어떤 모험을 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행위들을 즐기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크게 성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이번 삶을 더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지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강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워낙에 전생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굉장히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웬만한 시련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번 삶에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도전하면서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그 도전들이 언제나 성공하지는 못했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실패와 좌절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여러분은 크게 낙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회복 탄력성, 회복력 자체가 여러분의 힘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놓지 않는 그 집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의 힘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에너지와 시간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쏟으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자각하고 현명하게 사용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널처링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몸을 더 소중하게 다루고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돌봐줘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강인한데 상대적으로 육체가 조금 부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좀 허약하고 연약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질병에 취약하다든지 체력이 좀 약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못한다든지 육체적인 능력이 정신적인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력은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 육체를 거기에 좀 맞춰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육체를 많이 단련할수록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서 체력을 키우시고 근력을 키우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수행하면서 만족스럽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의 몸을 좀 잘 돌봐주고 내 몸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매사에 들여다봐 주셔야 된대요. 내가 지금 잠이 부족하진 않은지, 내가 충분히 물을 마시고 있는지,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는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신체가 충분히 단련되고 체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라.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투명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전생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읽어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은 전생에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특히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부모님에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버려진 사랑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대하던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이 가족들에게서 받는 사랑인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좀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얻어먹었다든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 대한 또 보호막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가신 것 같아요. 나도 어딘가에 소속돼서 보호를 받고 싶다 이런 욕망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있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게 풍랑을 만난 배처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믿으면서 좀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셨을 것 같아요. 여기 대설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은 눈이 펑펑 내리는 거리에서 좀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을 수도 있고 실내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이 집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언제나 좀 불안에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린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나만의 집을 최대한 빠르게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기 하우스 조왕신 카드가 나왔죠. 나도 내 집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의 삶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음악적인 또는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기생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악기를 굉장히 잘 다뤘거나 노래를 되게 잘했거나 글을 되게 잘 썼거나 이런 재주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재주를 보고 되게 신통방통해하면서 여러분의 그 재주를 한번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걸 듣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대요. 여러분은 전생에 음악가로 활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악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서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다. 이렇게 가장 크게 느껴지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도 이런 재능을 계속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전생에 가지고 있던 이런 재능이 이번 삶까지 이어졌다라고 느껴져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전생에도 그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남몰래 짝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을 몰래 지켜보면서 혼자 조용히 애정을 키워나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은 좀 불안하고 외로울지언정 주변에 사람들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런 재능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런 재능을 좀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전생에 여러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좀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래 타로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전생에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우선 제일 처음 나온 카드가 죽음 카드예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부터 10대 시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다라고 보이거든요. 20대가 되기 전까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또 언제든지 내가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로 살았대요. 진짜로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에 버려졌거나 또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혼자서 커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대까지는 방황도 많이 하고 언제나 불안해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두운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 다행히 20대로 넘어가면서 20, 30대에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을 발휘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일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대요. 그래서 20대 이후로는 점차 그 불안감이 사라지고 나도 이 정도면 꽤 잘 살고 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20대부터.
그리고 4, 50대 모습을 보면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해서 젊고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재능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어떤 도전을 하고 시도를 했대요. 예술에 대한 어떤 창작에 대한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재능을 보여주고 어떤 공연을 하고 작품을 발표하고 이런 것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고 연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4, 50대를 보냈고 60대 이후까지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뭔가를 발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은 거의 평생을 죽기 전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분출하고 싶어하고 발산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대요. 뭔가 여러분은 전생에 나이 들지 않는 아주 열정적인 예술가였던 것 같고 그 예술에 대한 열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싶은 열정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예술가로서 살았다.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연기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뽐내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열정과 즐거움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엔터테이너로서 예술가로서 아주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이번 삶에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또 여러분의 전생과 이번 생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번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 등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의 영혼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미래도 과거도 아닌 현재에 살아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나우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전생에서뿐만 아니라 이번 삶에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큰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으실 수 있거든요.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또 과거를 되새기면서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자꾸만 상상하고 그것이 조금 부정적인 상상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도 많을 것 같고 또 과거를 계속 곱씹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때 조금 다르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부족해졌대요. 근데 그렇게 과거나 미래에 집중하면 현재의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몰입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것에 온전히 몰입하고 있는지에 신경을 써보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행복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이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결코 그 행복한 미래가 올 수가 없거든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찾아내서 온전히 만끽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번 삶을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번 삶 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보시래요. 그러면 답이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카드는 디비니티라는 카드와 스피릿이라는 카드죠. 이 두 카드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의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
자극적이고 에너지적인 것들을 잘 느끼고 그런 것을 좀 개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어떤 예술 창작 활동을 하시더라도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보다는 개인의 내적 성장, 영적 성장에 관한 그런 작품을 창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분들이시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좀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서 내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집중을 하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영혼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성별, 나이, 직업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 이름들에 갇히게 되잖아요. 숫자나 이름들에 갇혀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죠. 하지만 진짜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영혼으로서 에너지로서 존재하죠. 우리의 본질은 에너지고 이 우주 자체인데 이 안에서 살다 보면 이 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도 여러분의 신체적인 나이도 여러분의 출신 대학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아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다. 어떤 이름 붙일 수 없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마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을 빛으로 가득 채우셔야 된대요. 여러분의 내면에 구석구석 상처와 그림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충분히 치유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안에는 그림자와 상처, 삼스카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해소하고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된대요. 그림자를 해소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셔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적인 불안감과 어떤 열등감, 어떤 분노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은 전생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후유증으로 이번 삶에서도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동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남들보다 불안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공포증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고소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온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가 어떤 것을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지 또 그런 상황이 왜 무섭다고 느끼는지 그런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자를 해소하는 방법, 생각을 해체하는 방법, 생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셔야지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번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은 명상도 많이 하셔야 되고 내면을 많이 갈고 닦아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정화를 해주셔야지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성 도서 같은 것도 많이 읽으시고 또 그런 도움을 주는 영상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신다면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이 어두운 그림자를 이번 삶에 완전히 해소하고 그 고리를 끊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실 거라고 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전생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냐면 여러분은 전생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스타 카드가 2장이나 나왔어요. 윗줄에 한 장, 아랫줄에 한 장. 여러분은 전생에 연예인의 삶 같은 그런 삶을 살았대요. 실제로 전생에 여러분이 연예인으로 활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기를 하든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재능을 뽐내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나왔고
여기 한량이라는 카드도 나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을 했대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여러분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만 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군 카드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은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아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위험한 질투라는 카드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워낙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좀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있으면서 조금은 피곤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교류를 할 때 굉장히 비밀스럽게 움직였다라고 나왔거든요. 동지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과의 연애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괜한 구설수에 오를까봐 몰래 그 사람과 만나고 몰래 연애하고 이랬대요. 좀 비밀 연애를 하는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사랑의 도피라는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남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만나고 그 사람과 조용히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누군가와 친해지는 과정 자체가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될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주막 카드도 나왔는데 이 한량 카드와 주막 카드를 같이 보면 여러분은 전생에 좀 노는 것을 좋아하고 굉장히 흥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흥을 돋우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도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워낙에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을 받는 것도 좋아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의 적성에 되게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아래 타로 카드들을 살펴보면 전생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전체 흐름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타로 카드들에서도 여러분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20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대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태어났을 때부터 10대 시절까지는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재능이 있는 어떤 분야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래하는 재능이 있었다,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었다라고 하면 10대 시절까지 틈만 나면 노래 연습을 하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더 크게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혼자서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수련을 한 것을 바탕으로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의 재능을 뽐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전생에 20, 30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로 별 카드가 나왔어요. 20대, 30대에 커리어적으로 정점에 올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고 여러분의 재능을 꽃피우면서 일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졌대요. 굉장히 잘 나가던 배우나 잘 나가던 가수, 잘 나가던 무용수, 이런 느낌이 들고, 여러분의 40, 50대의 모습에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젊은 날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다져놓으면서 40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안정되고 평온해졌다고 하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만의 가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평온한 생활을 영위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꾸린 이 가정은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의 자식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40, 50대를 보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60대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은둔자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마도 이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남겨졌다라고 보이거든요.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이 혼자서 고독하면서도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보이네요. 60대 이후로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 차분해진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던 그 바글바글 하던 사람들이 이때는 많이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과 정말로 친한 사람들 몇 명과만 교류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사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이때쯤에 여러분에게 제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여러분이 뭐 학교나 어떤 기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생긴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찾아오던 그런 제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동경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전수해 주면서 작은 학교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선생님 역할도 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그 안에서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이네요. 여러분의 전생은 굉장히 즐겁고 왁자지껄하고 떠들썩한 그런 느낌이 들고 동시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느끼는 그 두 가지를 다 잡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이런 전생을 가진 여러분이 이번 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 전생과 이번 삶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좀 살펴볼게요. 조언 카드가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센티시리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답게 살면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전생에서도 여러분 자체로 사랑을 받았고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심과 애정이 오래 갔던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내 모습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하고 여러분의 성격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사랑했대요. 그리고 이번 삶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은 있는 그 자체로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워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더 잘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진정성 있게 살아가셔야 된대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런 진로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전생에서도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을 이용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도 누리고 인기도 누리고 명예도 누렸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번 삶에서도 억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갖고 있는 재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시는 게 좋대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을 키워나가는 게 여러분에게 없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환경에 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을 거부하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거부하거나 여러분의 운명처럼 느껴지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여러분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관계를 거부하거나 근데 그렇게 거부하고 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셔야 된대요. 여러분의 상황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진 관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에 마음을 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래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맹렬하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뭔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살기보다는 조금은 받아들이는 태도로 살아가시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상황에 몸을 맡기는 게 풍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래요.
여러분에게는 알아서 풍요와 부와 명예와 인기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면 그 애쓰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운더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에 마음을 열라는 이야기였고 이 조언은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을 때 겁내지 말고 싫다고 이야기하셔도 된대요. 여러분에게 좀 불쾌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일을 누군가가 강요한다면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해도 된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의 말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이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에게 안 좋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잘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줘야 한대요. 반대로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딱 잘라서 거절할 줄 알아야 한대요. 누군가가 부탁을 했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억지로 하지 마시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은 행동과 하고 싶은 말을 하셔야지 그게 진정성 있는 삶이고 여러분다운 삶이니까 경계선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전생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생에 여러분은 굉장히 강인하고 열심히 일하는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새끼지우가 엽전이라는 카드와 소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은 주변에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여러분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엄청난 장인정신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셨다고 나왔어요.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과 끈기를 발휘해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방해물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여기 산 카드와 채찍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 앞을 누군가가 가로막고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방해하더라도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다가 산을 만났을 때 길을 살짝 돌아서 갈지언정 포기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여러분의 돈을 떼먹거나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주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복수를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번 삶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역시 한없이 친절하게 대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여러분을 불쾌하게 했다면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성격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쉽게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전생에 여러분이 뜻밖의 배신을 좀 당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뜻밖의 봉변이라는 카드와 빼앗긴 사랑이라는 카드, 그리고 하옥 카드가 나왔죠. 이 세 카드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뒤통수를 맞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참지 않는 성격을 갖게 되신 것 같거든요.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있었고, 어쩌면 여러분의 애인을 여러분의 친구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 것을 탐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각성할 만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여러분이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대요. 그렇게 배신감을 느낀 이후에 여러분이 크게 각성을 하고 여러분이 가진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서 큰 배신감을 느꼈거나 좋아하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여파가 어쩌면 이번 삶에도 이어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좀 잘 믿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타인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전생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어서 아래 타로 카드들을 보면 전생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체적인 삶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배신감을 느낀 게 10대 끝자락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로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10대까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이때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굉장히 깊게 교류하는 누군가. 이게 애인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 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굉장히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20대, 30대의 모습에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약간은 고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아주 안정적이고 평온한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곁을 누군가에게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집에서 반려동물과 교류를 하고 그 밖의 타인들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전에 느꼈던 그 배신감 때문에 생긴 변화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곁에 친한 친구들을 두지 않고 혼자서 좀 고독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10대 시절에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크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을 좀 닫아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때 일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것 같거든요. 20, 30대에 벌써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벌었대요. 아주 크게 성공했고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40대, 50대 모습을 보면 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죠. 이때도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굉장히 쉽게 하지만 아주 능숙하게 해냈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 한 분야의 장인 같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하던 이 분야 안에서 여러분만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놓고 아무도 여러분을 따라올 수 없게 만들었대요. 여러분이 거의 이 분야의 1인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었대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독창적인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하지만 설령 여러분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쉽게 그것을 따라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주고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도 여러분과 똑같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60대 이후의 삶을 보면 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때는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생겼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가 옆에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배우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전생에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0대, 50대까지도 배우자가 있다는 카드가 나오지 않았고 60대 이후에 여러분의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거나 또는 아예 결혼하지 않고 아주 친한 친구와 둘이 살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이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사람과 평생 깊게 교류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끝자락에 다행히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와 교감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느끼던 그 고독감과 쓸쓸함이 이 60대 이후부터는 많이 풀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많이 치유가 됐대요.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지고 평온해진 모습이에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이런 전생에 가진 여러분이 이번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전생과 이번 삶의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등등을 살펴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가슴을 열어야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available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미스테리라는 카드도 나왔죠.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고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또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 삶을 통과하는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을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할지. 그런데 그런 변화 앞에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 변화가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저항한다고 해서 그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곳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느끼면서 삶을 즐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래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인 것은 변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과 만족감,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최대한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최대한의 불행을 느낄 수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변화를 거부하거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그 변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은 조금 힘을 빼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좀 강인한 모습이 있어요. 전생에서도 그랬고 이번 삶에서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면 그 사람에게 끝까지 복수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을 두 대 때릴 거야. 이런 성격이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을 꽉 주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전생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했지만, 누군가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태도가 여러분에게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격적이고 힘을 꽉 주고 살아가는 긴장된 태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조금 힘을 빼고 이완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은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상을 통해서 이런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만의 힘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을 파도 타기 하듯이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을 배우셔야지 전생에서 이어진 이 카르마를 풀고 이번 삶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힘을 빼는 연습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힘을 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명상이나 여러분만의 방법을 통해서 이완하는 그 느낌을 터득을 하신다면 서서히 힘을 주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막상 이완한 채로 살아가다 보면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몸의 어떤 부분에 힘을 주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부분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유난히 힘을 줘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그 힘을 하나씩 풀어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삶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오는 것들을 신나게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거래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